나를 위한 그림책 보물 임리나. 보물이라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주인공 이삭이 자기 침대 밑에서 보물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 유명한 책 파랑새를 떠올리며 소중한 건 가까이 있는 것이란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려 했다. 그랬다면 난 아마 보물이란 책을 금방 잊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쓰인 글귀가 두고두고 생각났고 그 글귀로 인해 이 책을 몇 번이나 들춰보게 되었다. 그 마지막 글귀란 이 책에서 유일하게 필기체로 쓰인 문장이기도 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다시금 책을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주인공 이삭은 집이 매우 가난해서 끼니를 걸은 채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다. 어느 날 꿈속에서 수도에 가면 왕궁 앞 다리 밑에 보물이 있으니 찾아보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잠에서 깬 이삭은 처음에는 꿈이라고 무시했으나 똑같은 꿈을 3번이나 더 꾸고서야 왕궁으로 길을 떠난다. 막상 왕궁 앞 다리에 도착하니 보초들이 밤낮 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이삭이 보물을 찾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다리 앞에서 서성이는 걸 보고 보초대장이 말을 건다. 이삭은 보초대장에게 보물 얘기를 했고 보초대장은 무슨 쓸데없는 얘기냐며 내 꿈대로라면 당신이 떠나온 그 마을로가 이삭이란 사람의 아궁이 밑에서 보물을 찾아보라고 말한다. 이삭은 다시 산을 넘어 걷고 또 걸어 고향에 도착한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아궁이를 파보니 정말 보물이 있었고 그 보물로 예배당을 세운다. 이때 벽 한 귀퉁이에 무언가를 새기는데 그게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다 라는 글귀다. 여기서 책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삭은 보초대장에게 값비싼 보석을 보내주고 죽는 날까지 부유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쯤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과연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이다. 만약 이삭이 발견한 그 결과물이 보물이었다면 이삭은 오랜 시간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기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하고. 그런데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 건 마지막 글귀였다.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은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다와는 아주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모르고 떠난 주인공이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떠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건 그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 인생이란 가까운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다. 가난해서 무기력한 이삭, 먹을 게 없어서 잠만 자던 이삭이 처음부터 아궁이에 보물이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삭에게 멀리 떠날 이유가 없었다면 이삭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물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삭은 몸을 일으켜 수도까지 걸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가서 만난 보초대장의 농담 같은 말이 실로 이삭에게는 훌륭한 조언이었을지 모른다. 우리는 살면서 조언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삭은 보초대장의 조언 한마디가 고마워서 그 보답으로 약간의 보물을 보내주었던 것 같다. 이삭이 가까이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하고도 자신이 괜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보물의 주인공 이삭을 보고 있노라니 나의 인생도 마치 수도로 떠난 이삭의 여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처음부터 있던 것조차도 언제나 한 발 뒤늦게 깨닫는 편이라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예 없었다면 깨달음조차 없었다는 걸 보물을 읽고 알게 되었다. 내게는 결혼이 대표적인 예다. 나는 이혼 후 오랫동안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회사와 집만 오갔으며 밤에 맥주 한 캔 마시고 자는 게 나의 유일한 일과였다. 이삭이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잤던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몇 년을 지냈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나를 잠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재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내가 싫어했던 건 실패한 결혼이야. 난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내 마음 깊은 곳에 결혼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삭이 길을 떠난 것처럼 나 역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 밖을 나와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재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혼 후 나는 왜 처음부터 결혼의 소중함을 몰랐을까? 왜 결혼은 미친 짓이고 필요 없다며 무시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결혼은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고 또다시 재혼하는 다소 삽질스러운 과정과 시간이 내게 필요했던 거다. 그리고 내게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이란 걸 깨달았다. 나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삭이 보물이 있다는 곳에서 며칠을 서성거렸던 것처럼 나이 들어서 남자 만나기 어렵다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보초대장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아궁이 밑을 팠던 이삭처럼 나 또한 결혼이란 무엇인지 어떤 게 좋은 결혼인지 많은 사람에게 배우고 다녔다. 어쩌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확신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는 타인을 만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하니까. 결혼에 실패한 내가 그 무엇보다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처럼 이혼 후 일본에서 생활하며 다시금 결혼을 생각했던 그 과정들이 결국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쓸데없거나 어리석었던 시간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 같은 시간이었음을 알게 해준 보물 같은 책 보물은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또 하나의 그림책이다.